안녕하세요. 최근 주택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지방도시까지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많아져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주택 보유자들이 처음 취득 시부터 양도시까지 어떤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9억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등을 보다 알기 쉽게 저의 국세청 조사관실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이 최근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바뀌다 보니 요즘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세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세법에 대한 무지나 실수로 인해서 폭탄 세금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보다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비교적 상세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바뀔 때마다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택을 취득 시부터 양도시까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최초에 취득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를 내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을 해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인데도 주택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단독주택 보유자로서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 외 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10배까지.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지역 중에서 수도권 내의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내의 주택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까지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1주택자라고 하실지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주택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9억 초과의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한 단독주택 보유자분들께서는 내 주택의 단독주택 부수 토지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한도인 3배나 5배 이내의 토지를 벗어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주택을 양도하셔야 실수로 인한 폭탄 세금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인 전제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단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 2년을 반드시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2년은 2017년 8월 3일 이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취득가액 6억짜리를 15억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가액 6억을 빼게 되면 시세 차익은 9억이 되겠고요. 9억 중에서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비율을 산출을 하게 되면 0.4%가 나오게 되는데, 시세 차익 9억을 0.4를 곱하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가액은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 3억 6천에서 각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과세 표준에 산출세액을 곱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액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시세 차익 중에서 9억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겠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서 알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올해 2021년부터 세법이 바뀌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든 종부세든 어떤 경우든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앞으로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고가주택 비율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세뿐이 아니라 덤으로 종합부동산세까지도 함께 부과를 받게 됨으로써 비록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고가주택 보유자분들께서는 세금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게 아니라 관련 세법의 절세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중과세 세금 제도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다주택자의 중과세 제도를 좀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 양도시에 해당이 되며 2주택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추가되는 것이고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추가가 됩니다. 단 조정지역 내에서의 기준시가 3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인상 내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취득세는 8%까지, 조정지역 내의 3주택과 조정지역 이외의 4주택자들은 취득세가 12%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나 개인, 법인 등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이나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율이 1.2%에서 최고세율 6%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주택수를 최대한 줄여서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다주택자 중과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부부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성인 자녀가 있다면 세대수를 분리를 해서 1세대의 주택수를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나 3억 미만의 중과세 배제 기준 주택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세금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빨리 순차적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최종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구조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과세기간,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관련된 세금 제도와 절세 방법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국세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정을 해서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뒤늦게 국세청에서 자료 소명을 요구받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과 양도 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양도 시기의 대원칙은 잔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겠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과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실제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경우에 취득 시기는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실제 입주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고요.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실제 상속 개시일 그리고 증여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해서 과세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거주기간을 확인을 할 때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거주기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거주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직접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 실제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으나 국세청 전산실의 소득자료 증빙 등을 확인을 해본 결과 A의 실제 근무지는 지방이었습니다.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근무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당해 아파트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주민등록만 허위로 옮겨놓고 실제 그 주택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음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세금 과세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본인의 주택에 살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을 매입을 하고 본인과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2년 거주 요건이 확인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득이한 예외 조항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위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치료, 기타 요양 등의 사유로 지방 시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고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증여세, 양도세, 1세 1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계신 경우에는 제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급적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강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산울이었습니다.